화이트보드 기능인데 그거를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할 건데 거기 제가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제가 나이가 좀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가요. 어딜 가도 언니 취급받는데 제가 딱 한 모임만 막내 취급받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가 옛날에 네호흡이란 단전호흡을 배웠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거기에는 다 저보다 연배가 너무 높아요. 다 손주 손녀 다 보고 근데 6명이 저랑 포함해서 6명이 지금까지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언니들이 항상 이제 점심이나 저녁 모임을 하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잘 넘어가고 많이 물을 수 있을 때 많이 물어. 내 나이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그래서 항상 저 먹는 거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안 넘어간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부지런히 많이 먹으느라고 그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부터 확실히 제가 먹는 양이 좀 많이 줄었어야 하면 많이 웃으시겠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제가 먹는 양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못 먹겠어요. 옛날에는 막 진짜 하염없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조금 먹으면 그래서 그 언니들이 많이 먹고 하염없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요즘에 제가 조금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리더니 저래 많이 먹는데 저거를 적게 먹는다고 한단 말이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적게 먹는 거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였냐면 입맛이 없는 게 뭐야? 이런 말을 제가 전혀 아직 이해를 못 합니다. 입맛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소화가 안 되는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아무튼 나이 앞에 당할 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 공유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제 얼굴은 안 보여도 판서만 보면 되니까요. 잠시만요. 저번처럼 잘못 누르갖고 빠져나가게 하면 이제 절단입니다. 이제 스폰서님 다시 못 올려주십니다.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시드니에서. 화면 공유 말고 화이트보드 기능을 좀 할게요. 보이시죠? 예, 보이시면 아무나 제 눈에 지금 경남 리더님이 보이시거든요. 네네네. 경남 리더님 한 분만 딱 보이세요.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도 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딴 데 못 간다. 이제 초집중해야 된다. 초집중.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글자 못 알아보겠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제가 이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벌써 꺼졌지? 자, 됐고요. 어, 우리가 보통 소화기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위쪽을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음, 위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래요. 안 좋은 것만 다 1인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뭐도 1위고 항생제 내순율도 1위고 다 안 좋은 것만 1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1년에 코박터균으로 밝혀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사람의 80%가 위암으로 가더라.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식품 첨가물 중에 제일 나쁜 놈 있죠. 아질산나트륨, 발색제죠. 옛날에 그렇게 그 분홍색 소세지를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먹고 좋아했었는데
우연찮게 식당에서 요즘에도 가끔 한 번씩 분홍색 소세지를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딱 먹어보고 바로 뱉을 뻔했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분홍색 소세지가 이런 맛이었다니 못 먹겠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보존료로 쓰이는 발색제 아지산 나트륨은 위를 굳게 만들어요. 위를 굳게 만든다는 거는 움직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면 보통 약을 뭐 주냐면 이게 균이죠. 균.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하고 또 다른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럼 보통 한 2주 정도 복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6개월, 늦어도 1, 2년 안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나오죠. 균은 못 죽인다. 이게 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여기서 생활을 잘 못하도록 위 속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최우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가 70%예요. 쉽게 말하면 100명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면 70명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네. 자,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약으로 해도 다시 재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기를 얘를 일단은 위산이 폐하 1에서 2 정도 되는 강산이거든요. 강산. 이게 어느 정도의 강산이냐면 염산 아시죠? 염산. 우리가 염산을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요. 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우리 옛날에 염산테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완전 강산이기 때문에 얘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강산에 사는 게 뭐라고?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지독한 놈이라고. 이게 진짜 지독한 놈이 맞아요. 그래서 이 폐하 위산이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농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폐하의 위산이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저염식을 해서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너무 내가 싱겁게 먹고 있다 하는 분들은 조금 짜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당연히 천일염이죠, 그죠? 천일염. 예, 그걸로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을 비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음, 비타민 C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 기능이 좀 안 좋을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같이 속 쓰린다 그러죠. 왜냐하면 산과 산이 만났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속쓰림이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속이 쓰린다는 거는 내가 위 기능이 좀 안 좋고 약간 좀 기능이 안 좋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알리신이에요. 자, 알리신 우리 제품에 뭐 있습니까? 가리죠. 가리.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랑 요 가리, 마늘 있죠? 요거를 좀 충분히 많이 드셔주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산이 묽어지지 않도록 이 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 속의 환경을 저기 빨리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소화한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뭡니까? 소화제죠. 소화제는 우리가 처방전 없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제는 진짜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옛날에 전 국민이 먹었던 부채표, 가스 할명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소화제는 진짜 고민 없이 그냥 막 먹어요. 뭐처럼? 영양제처럼. 위기능이 엄청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소화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약처럼 제약회사에서 보는 효자약이죠. 효자약. 네.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다들 먹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화란 뭐냐? 소화란 뭐냐? 소화는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많은 효소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랍니까? 대량 영양소라 그럽니다. 많은 요소들이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켰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키는 게 뭐다? 효소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분해시켜서 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과정이 뭐다? 소화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탄단지를 분해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 다른 말로 촉매작용이라 하죠. 그리고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효소는 평생 쓸 양이 타고난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림프 디톡스 할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효소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화식을 먹지 않고 생식을 먹었죠.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효소가 주고 있는 화식을 먹지 않고 효소가 살아있는 생식을 많이 먹었죠. 그죠? 예. 그래서 효소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첫 번째가 항산화 효소. 항산화 효소는 다 아시죠? 그죠? 예, 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든지 SOD라든지 카타라든지 내 몸에서 유해산소를 차단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효소를 항산화 효소라 그러죠. 그래서 더블엑스가 항산화 능력이 세계 최고죠, 그죠? 예. 그래서 DNA를 복구시켜주고 복원시켜준다. 그때 말하는 게 항산화 효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사 효소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 에너지, 대사 효소라 그러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소화 효소입니다. 글자 알아보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40이 넘어가면 이 소화 효소가 점점 줄기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줄기 시작하는데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요. 줄기 시작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먹게 되면 소화효소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대사효소가 소화효소처럼 쓰여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사효소는 대사효소가 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팍팍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게 먹으라는 게 요 이유 때문이죠. 예. 그리고 평생 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예. 그러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소화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입으로 먹죠. 먹으면 뭐합니까? 이빨로,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라 해야 되죠. 치아. 치아에서 씹죠. 씹는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소 100번 이상 씹어서 꿀꺽해라죠. 근데 저기 이거 연습해 봤거든요. 분명히 100번 씹으려고 연습했는데 한 30번 살리다 보면 없어요, 입안에. 그래서 100번 씹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씹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위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씹을 때 뭐가 좋은다? 위기능이 좋아진다. 자, 이때 우리가 씹을 때 입에서 침이 나오죠. 침이 안 나오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럼 혀에서 침이 나와갖고 같이 이제 자작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꼴깍 넘기잖아요. 나는 100번을 씹고 싶어서나 한 30분 씹으니까 없어. 예. 그래서 최대한 질기고 부드러운 거 말고 오래 씹어야 꼴깍 넘길 수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식도를 거치게 되죠. 자, 식도를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위장으로 가죠. 자, 위장으로 가면은 자, 이때 왜 많이 씹어줘야 되냐면 위는요, 내가 먹은 음식을 죽 상태로 만들어요. 죽 상태로. 아니, 떡을 지게 만들어요. 죽 상태로 만들어요. 근데 내가 입에서 잘 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기면 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위는 그냥 내가 먹은 음식을 죽 상태로 만든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가겠죠.
이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응가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항문 옆에 붙어 있는 직장, 그다음에 이렇게 항문.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화되는 과정이죠. 자, 여기까지 다 적으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자, 세 가지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소화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 소화 요소에 세 개의 소화 요소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다른 말로 효소를 갖다가 가위라 그러거든요. 잘라준다고. 잘게 잘라줘야지 흡수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은 크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위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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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야지 포도당이 돼서 흡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단백질을 먹었어. 가위가 나와서 가위가 효소입니다. 나와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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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야지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겠죠. 내가 지방을 먹었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큰 지방을 가위가 나와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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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면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돼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가위는 잘게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입 있죠. 입에서는 어떤 효소가 나오냐면, 자, 입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탄수화물을 잘라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아밀라제라 그래요. 아제가 효소란 뜻입니다. 아제.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쪼개는 가위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아밀라제라 그럽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엔자임 바이옴 할 때 아밀라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분히 씹어줘라. 그러면 위가 힘들어진다. 충분히 씹어줘라. 자,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위로 가겠죠. 식도를 통과해서. 자, 위로 가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타제라는데 여기서는 펩신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저기 이제 프로타제라잖아요. 자, 프로타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아밀라제도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프로타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총칭해서 말하는 거고 특히 저기 단백질은 어디서 분해된다고 위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 나오는 게 이제 펩신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밑으로 가기 기능이 없어서 제가 싹 지우고 할게요. 예, 그래서 입에서는 침이 아밀라제다. 위에서는 이제 펩신이 나온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펩신이 나오는데 이때 펩신하고 플러스 위산이 나오죠. 아까 위산이 폐하 1에서 1.5에서 2라고 해서 강산이라 했죠. 예. 펩신이 나오면서 위산이랑 같이 만나갖고 내가 먹은 걸 뭘로 만든다? 죽 상태로 만든다. 죽 상태로 만든다. 죽 상태로 만들어야지 얘가 천천히 소화기관으로, 소장으로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요거를 제가 조금 지우고 할게요. 지우개가, 여기 있구나. 이게 메모장처럼 밑에 착착착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 기능이 안 되네요. 조금 쉬어가는 타임 할게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효소 이름이 뭐다? 아밀라제다. 자,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 이름이 뭐다? 프로타제다.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뭐다? 리파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요거를 제가 좀 지울게요. 지우고 제가 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하나 좀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경란이는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위라고 해주셔서. 다른 말 한번 때리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위입니다. 자, 위고요. 여기 식도를 통해서 이제 음식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자, 여기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조임근이 있어요. 위에 있다고 해서 상조임근이라 그래요.
다음에 하나 더 밑에 있다고 해서 하조인근이라 그래요. 조인근이 있는 이유는요. 내가 먹은 음식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역류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역류하지 말라고 있는 거니까 뭔가 연관되는 무슨 그게 하나 증상이 나오죠. 역류성 식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음식이 역류하지 말라고 조인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다고 해서 상조인근, 밑에 있다고 해서 하조인근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쭉쭉 음식이 내려가죠. 네. 자, 이때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왜 오냐면요. 거기 보통 이제 보니까 먹고 바로 옆으로 누우시는 분. 예.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이 하부 조인근 있죠. 요 조인근이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받으면서 탄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 조인근이 느슨해지게 돼요. 느슨해지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먹고 바로 눕지 마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좋을까요? 왼쪽으로 누우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왼쪽으로 눕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있으신 분 웬만하면 왼쪽으로 누우세요. 예.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 있는 사람, 이것도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산제를 먹는데, 요거는 위산을 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산가다란 말은 이제 위산가다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위산가다는 잘못된 말이에요. 위산가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잘못된 말이고요. 실제로 위산이 많이 나서 노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위산가다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제산제를 먹죠. 그러면 위산을 더 묽게 만들어요. 자, 위산을 묽게 만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헬리코바트균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 헬리코바트균이 어떻게 해서 그 강한 위산을 살게 되냐면 지 스스로 위산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위산을 묽게 하는 효소를 내보내요. 효소를 내보내갖고 지 주위에는 위산이 묽어요. 폐하를 녹힌다고. 그래서 얘가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역류소 식도염을 낫기 위해서 제산제를 또 먹게 되죠. 그 위산이 더 묽어지게 되겠죠. 자, 더 묽어지게 되면 자, 죽 상태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겠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잘 아는 칼슘 있죠. 이 칼슘은 신기하게도 위에서 흡수가 됩니다. 위산이 묽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혈액으로 계속 떠다니겠죠. 그러다가 결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위산의 pH가 떨어지면 안 된다. 다음에 잘 씹어 먹어라. 죽 상태를 잘 만들게. 그리고 조인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먹고 바로 눕지 마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탁월한 게 뭐냐면요. 섬유소예요. 특히 무슨 섬유소? 불용성 섬유소. 자, 불용성 섬유소가 들어있는 걸 우리 제품이 뭐죠? 하이브비처죠. 하이버비처. 하이버비처. 하이브 파우더 아닙니다. 하이브 파우더는 수용성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이브 비치를 반드시 아작아작 씹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꼭깍 넣으시면 안 되고요. 아작아작 씹어서 넣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개선이 되면 칼슘의 흡수도 잘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 위를 갖다 또 두 개 딱 나눌게요. 그럼 여기는 상이, 여기는 하가 차죠. 그럼 여기서 음식들이 이제 막 펩신하고 위산이 나갔고 완전히 죽 상태로 만들었겠죠. 그죠? 죽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루 내려갈 때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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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줘요. 천천히. 한꺼번에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위가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는데 최소 2시간 30분이 걸려요. 완전히 이걸 죽 상태로 만들어서 소변까지 내려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2시간 30분이 걸리고요. 다음에 얘가 완전히 소화되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 5시간을 줄하죠. 누구를 위해서? 위를 위해서.
근데 2시간 30분도 지나기 전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당뇨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위 기능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를 쉬게 뭐든지 다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위도 적어도 2시간 반 소화를 시키고 나면은 2시간 반은 쉬게 해줘라. 그래서 총 5시간은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도 건강해집니다. 최소 5시간을 쉬게 해주자. 예,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소장으로 갑니다. 자, 소장에서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나옵니다. 리파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위는 죽 상태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지 소화는 아니죠. 그래서 소장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이 리파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더 작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갑니까? 쓸개로 모이죠. 다른 말로 담낭이라 그러죠. 모여졌다가 내가 지방을 먹으면 췌장에서 리파제가 나오고 쓸개에서 담즙이 나와서 분해를 시키죠. 그런데 쓸개 없으신 분 엄청 많으시죠. 쓸개 떼신 분 생각보다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쓸개를 제거하고 나면은 지방 대사에 엄청 힘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는 몸이 적응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쓸개 떼고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드시면 바로 설사를 쫙쫙 하죠.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쓸개가 담즙이 없기 때문에. 담즙을 먹어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쓸개하고 간은 부부라거든요. 우리가 저기 오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쓸개를 떼내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쓸개가 엄마고요. 간이 아빠예요. 그 엄마가 맨날 지방 청소하고 다 했는데 엄마가 이제 집 나가고 없어. 다시는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 집을 갖다가 누가 청소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해야 되죠. 아빠가 간이에요. 그래서 쓸개를 떼내신 분들은 간 건강을 특히 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 쓸개가 하던 일을 갖다가 간이 같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쓸개 떼내신 분들은 반드시 밀크시슬을 꼭 드셔주셔야 됩니다. 간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타민 B군도 당연히 좋죠. 그래서 쓸개 떼내신 분들은 밀크시슬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평생 드셔야 됩니다. 본인이 뗐기 때문에. 그 엄마 대신 청소할 사람을 넣어줘야 되죠. 아빠가 돈도 벌어 집안일도 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와줘야죠. 그래서 밀크시슬을 반드시 꼭 드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췌장에서 리파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 되면 이제 소화가 이제 완성이 됐다죠. 그래서 결국엔 췌장도 좋고 간도 좋아야지 소화가 다 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하나만 딱 단독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소장에서 비로소 소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이 출동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김장 한 포기는 아이고 그거 싫어 넌 잘 수 있어. 근데 막 100포기, 200포기, 300포기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돼야 되죠. 그 제 아는 동생이 시골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 농사를 짓지만 해도 기어이 저기 배추 농사를 지어서 동네 아주머니 다 10분이 오셔서 농사를 지으신대요. 그래서 배추를 김장을 같이 하신대요. 덕분에 제가 잘 얻어먹고 있는데 하지 말아. 물론 허리가 잡히는 분도 계시고 지방이 잡히는 분도 계시고 어디가 어딘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예, 이런 분도 계시죠. 자,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보시면 여기서부터 대장이 시작됩니다. 자, 소장은 보통 길이가 6에서 한 7m 정도가 되죠. 소장은. 그리고 소장은 매끈하지가 않고 육모돌기로 돼 있죠. 육모돌기. 많이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장은 얇고 길이가 되게 길어요. 6에서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끼어 있는 거. 이게 끼어서 염증이 생기면 개실염이죠. 그래서 얘를 청소해 주는 것도 불용성 섬유소가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비치가 엄청 중요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대장에서,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대장을 시작되는 지점을 갖다 우리가 충수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만져보는 데가 충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맹장염이라는 거는 실제로 맹장이 아니고 충수돌기염이에요. 충수에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충수돌기염이라고 그러죠. 충수에서 이제 맹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요구르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바로 맹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배가 아프면 뭐라 니 맹장 터진 거가 이러죠. 그래서 맹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게 대장은 요렇게 소장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충수돌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맹장이죠. 그게 올라가죠. 이거 결장이라 그러는데, 자, 올라가니까 상행결장이죠. 옆으로 가니까 행행결장이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행결장이죠. 요걸 다 합쳐서 결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충수돌기, 맹장에서 이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직장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장암이다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요 직장암이죠. 그래서 이제 항문으로 가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요런 행행결장 요런 데도 암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중수는 엄청 중요하죠.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곳이죠. 연결되는 곳. 연결.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연결되는 곳에 뭐가 많이 생긴다?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 무슨 염, 무슨 염, 무슨 염.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실제로 요즘엔 그렇진 않는데 제 때만 하더라도 제왕절개 한 김에 맹장 떼냅시다. 그래갖고 맹장 떼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도도 그렇고요. 요 맹장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면역 끝판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방어책이에요. 편도하고 맹장.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편도가 자주 붓는다는 건 면역이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터졌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끝까지 지켰던 게 뭡니까? 낙동강, 낙동강 하부전선을 지켰죠. 요게 무너지면 이제 나라가 끝이었잖아요. 그죠? 요걸 지켰죠. 요게 바로 맹장하고 편도예요. 근데 낙동강 체부 이 전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맹장 없애버렸어요. 편도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제 절단 나는 거죠. 면역의 마지막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도 아데노드 수술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평소에 아이가 편도가 잘 붙는다는 거는 면역의 끝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면역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결되는 곳에는 염증이 많이 생긴다. 자, 대장은 한 길이가 한 1.5m에서 2m 정도 되고요. 소장은 얇다고 했잖아요. 대장은 두꺼워요. 왜? 응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얇아갖고 응가 다 터지면 어쩔 겁니까?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응가를 하면 3분의 1이 세균 덩어리라 그러죠. 그래서 세균이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기 막기 위해서 두꺼워요. 예.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가 내릴 때 간제탑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내시상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내시상하부. 내 몸의 간제탑이에요. 그리고 거기 콩팥 있죠, 콩팥. 콩팥 위에 꽃갈콘 모양으로 돌겠는 것 같다가 부신이라 그럽니다. 콩팥이 이래 있으면 요 위에 꽃갈콘 모양으로 이거 부신이라 그래요. 이 부신은 호르몬 공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부신 기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 시상하부가 내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관련하는데 유일하게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신경계가 가냐는 게 이 대장이에요. 대장 어디 갔군요. 여기 있죠. 그래서 대장은 내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신경계가 한다. 다시 말하면 신경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예민해요, 대장은. 그래서 설사변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민하고 까칠하고 신경질긴 사람들은 대장이 안 좋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요즘에 우리 뭘 해도 우리 기승전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래서 대장하고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아무래도 대장에 있는 균을 검사하다 보니까 대장하고 관련된 그 균의 종류들이 엄청 많죠. 대장암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개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그 뭐지? 그 윤종신 때문에 많이 알려진 거. 개실 말고 크론병, 그죠? 이런 것들 다 대장암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용종 많이 제거하시는 분들, 진짜 용종 제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종 제거하시는 분들도 꼭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 보시고, 용종이 이게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죠. 또 발생하죠. 그래서 용종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유산균, 특히 식이섬유 진짜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당연히 마이크로바이옴도 안 좋기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불면증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다? 까칠 예민하다. 왜? 신경계가 간혈하기 때문에. 예. 요것도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더 이상 쓸 곳이 없습니다. 지우개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좀 작네요. 제가 기능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일 혜택 본 게 요 줌인 것 같죠?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깨끗하게 지우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화효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엔자임 바이옴이죠. 자, 엔자임 바이옴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은 아니고요. 탄수화하고 단백질을 잘라주는 가위를 넣어놨어요. 엔자임 바이옴은.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잘라주는 가위를 두 개 넣어놨다. 예, 그래서 이게 소화기관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소화효소를 넣어주자.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엔자임 바이옴 처음 나와서 우리가 시시계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제 화면에 보이는 요 모 리더님이,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나오자마자 너무 맛있어 갖고 하루에 세 포를 드셨대요. 그리고 또 AP에서 시계가 또 시시까지 드셨대요. 그 다음날 변기 막힐 뻔했대요. 진짜로. 변기 막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진짜 한 번 먹고 저기 얘기하시면 너무 많은데 어떤 분은 가스 분출이 너무 심하게 돼갖고 그날 외출을 못했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외출을 못한 분도 계시대요. 가스가 너무 많이 분출돼가지고. 그리고 특히 그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제 나이 이상 되면서 입마름 증상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입이 계속 마다 침이 안 논다. 그래서 이 엔자임 바이옴을 넣어주시면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침마름 증상도 많이 좋아집니다. 입이 계속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시죠. 그래서 특히 많이 먹고 속이 오늘 소화가 좀 더부룩한 할 때 한 번 딱 드셔보세요. 직방입니다. 언제 더부룩했지 그 증상이 바로 싹 사라집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엔자임은 제가 탄수화물을 잘라주는 효소가 뭐라 했습니까? 아밀라제라 그랬죠. 아밀라제. 얘는 60만 유닛이 들어있고요. 다른 말로 엿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엿가는 얼마만큼 효소가 효능을 발휘하느냐. 60만 엿가도 이게 어깨 최고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는 8,500 유닛이 들어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프로테아제를 넣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넣어놓은 거래요. 자, 세 번째는 어, 단백질 분해를 해주는 특허 유산균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 HM팜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든 거죠. 자, 네 번째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가루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동, 뭐 국수, 칼국수,
뭐 전부 다 밀가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밀가루를 잘 글루텐이라 그러죠. 특히 이 글루텐이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역할을 너무 많이 하죠, 그죠? 요 글루텐을 분해해주는 특허 유산균도 넣어놨습니다. 요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고용량으로 들어있고, 그다음 특히 글루텐까지 분해시켜주는 특허 유산균,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특허 유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을 때 탄수화물 관련하고 단백질 관련이 낮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요게 낮게 나온 사람들은 특히 나는 우리 단백질을 뭐든지 단백질 먹으면 약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 있죠.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은 그런 증상들이 바로 딱 사라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소화 효소를 충분히 넣어주자.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눈부터 자, 눈도 정막이죠. 코도 정막이죠. 목도 정막이죠. 위도 정막이죠. 모든 소화기관은 다 점막입니다. 점막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정막을 강화시켜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 그다음에 특히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엔자임 바이옴 나오기 전에 소화제다 하면서 우리가 줬던 게 뭡니까? 이스트비죠. 이스트비. 자, 이스트비는 소화효소는 아니고 대사효소예요. 대사효소이긴 하지만 얘가 소화되는데도 엄청 많이 좀 왜냐하면 이 이스트비 같은 게 펩신의 위에서 단백질 분해효소인 펩신이 나온다고 했죠. 펩신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트비를 소화제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비 그리고 뭐 씹어 먹는 게 싫다 할 경우에는 비프를 주셔도 되겠죠. 둘 중에 한 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반드시 해보자. 반드시 해보자. 요거 네 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권해주시면 되고요.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쓸 양이 정해져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소를 다 써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많이 아끼자.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솔루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 중지를 할게요. 아, 다행이다. 오늘 안 껐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강의가 우리가 지금 뭐 이 강의 듣고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강의 듣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시험 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필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들은 것 중에 내가 한 개라도 뭐 필이 꽂힌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걸 꼭 내일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꼭 활용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제 거가 됩니다. 이게 공부로 끝나버리면 다음 주 돼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를걸요. 저번 시간에 했던 당뇨 들으시고 누군가한테 필드에서 이제 활용하신 분이 계실 거고 그냥 공부로 끝난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내 입에서 나와야지 그때 내 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나 저거 한 개는 내가 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거 한 개라도 내 입 밖으로 3번만 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 중에서 꼭 한 개라도 내 거에서 내일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제 이런 공부했는데 그 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꼭 한번 내 입 밖으로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